그러니까 앞으로 연대연합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울산 선거 보니까 17,505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인수위가 지금 꾸려지고 있나요? 혹시 어떤 제안을 좀 받으셨습니까? 예, 인수위 지금 꾸려지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울산은 우리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공학을 하지 말자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래서 시민 주권 지방 정부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거기 기초해서 인수위부터 행정을 또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으로 오면 진보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여기 더 나아가면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좀 들어와서 인수위원회도 꾸리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제를 좀 그렇게 풀어간다라면 시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인수위도 그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뭐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 네.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예.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의 이제 기염을 토한 것은 예. 양당제 폐해 때문이다. 이제 백낙청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양당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안동에서 녹색당의 허순규 후보가 시의원 기초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소수 정당들이 그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판 자체를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자력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필요할 때는 또 큰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치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실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또 풀뿌리 지역운동을 얘기하지만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4년 동안 저도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난 뒤에 95년부터 지역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지역운동이라 하면 서주뿐만 아니라 벽화 그리기 운동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또 뭐 등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시민들과 교감을 하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양당 체계는 선거구 자체도 2인 선거구제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 갈라먹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론에 따라서 한 번은 파랗게 한 번은 또 빨갛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 좀 더 열어놔야 된다. 저는 일본을 한번 갔을 때요. 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을 만났더니 오면서 의원들이 명함을 주면서 저는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당 얘기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의제 생각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거기는 뭐 중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 가깝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나마 확장된 어떤 선거 체계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거기도 안동도 보니까 녹색당 우리 허의원께서 하신 거 보니까 정말 풀뿌리에서 오랫동안 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미담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또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와 시스템.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그 국회에서 제가 농성장에서 유일하게 라이브한 단독 라이브를 한 아무도 쓰지 않아서 단독 기사를 쓴 그런 기자가 됐는데요. 예. 국회 앞에서 그 소수 정당들이 같이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개혁.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래도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만큼은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비례제를 또 비례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또 의석수를 많이 늘려줄 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또 거기에 의거해서 국민적 공론화를 잘 해가지고 저는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잘 하셔야 된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뭐 진보당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고 다른 당과의 예, 예. 연대 방법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연대도 있고 그다음 정치 개혁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거 이후에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자. 이를테면 최소한 뭐 연석회의라도 구성을 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전체적인 어떤 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곧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뭐. 아유, 예. 진짜 품이 넉넉하셔가지고 리언님께서 이 더러운 정치판에 빛종훈. 야. 야, 빛종훈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현호님께서는 민주당의 오만이지 통합 단일화 안 하면 백전백패다. 그게 현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서 진보 정치, 진보당이 필요합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신 김종훈 후보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상우 울산시장 당선자 시의원들이 대부분 국힘당 무소속 대표들인데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고요. 이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돼서 돌아오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치의 물길을 계속 좀 바꿔야 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에서 또 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전직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진보당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종북 주사파니냐 뭐 이런 요새도 그런 좀 조롱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좀 덜하긴 한데 좀 근거 없는 매도를 하거나 좀 낙인 찍기 이런 것이 사실상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 번은 공원을 갔더니 어르신 네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김 청장 일로 와라 이래. 예.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이고 일은 잘하는데 당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시던가요? 이런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 그냥 뭐 적은 당이라서 돈 갖다 주는 데 사람도 없고 예. 뭐 개엄할 능력이 없으니까 개엄도 못 하고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제 이런 게 낙인을 찍기 있는 거죠. 이런 게 대단히 힘들었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말씀들 어르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더 잘하고 뭐 좋은 크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생과 사회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 게 저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진보 정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좀 그런 어떤 마음들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는 보면 국민의힘이 선전이거나 한동훈의 선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죠. 그 민주당의 패배라는 거는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절박함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체 대통령 지지율을 높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상 잘 나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면 다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하게 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지도 못했던 것 같고 내란 청산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보여주지도 못했던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 그런데 또 잘해야
되면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2018년도 다 잘렸지만 다음 정권에서 재창출하지 못했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잘 평가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 제가 봐도 좀 좀 싸우지 마시고. 안타까운데 예.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어떤 사회 대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사람들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번 기회에 죽도록 뭐 잘못했다 이렇게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걸 오히려 계속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사람 살리는 정치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평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너무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다. 그 회사 갔다 돌아가시고, 뭐 너무 이상한 대형 사회적 참사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에 좀 1시간 정도로 길게 편성을 해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분열은 필패다. 분열하면 망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평택의 영향이 전국에도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택의 분열이 그 전국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이 미쳤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진보의 어떤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결국은 권력 지향으로만 보여진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다들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개인으로 보기도 했지만 집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달라진 건 똑같은 사람들이네, 똑같은 집단들이네, 다 똑같은 것들이네 이런 평가. 이런 것을 어쩌다 보여줘 버리니까 다른 선거에서 뭐 이거는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다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란 청사가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자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보당의 입장에서 평택을의 경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더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이 더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습니까? 크게는 어쨌든 민주당의 품이 좀 넓었으면 또 그런 게 없었지 않을까. 협의도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도 뭐 고심이 많았겠죠. 갈 곳이 없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개혁 사당이라고 이름 지어왔던 또 같이 논의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제 김재현 대표가 가서 뭐 수개월 동안 또 고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최소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또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뭐 상도 아니냐라고 이제 좀 바라본 측면이 있었고 그 민주당이 아까 얘기는 뭐냐 그러면 뭐 전체 다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하지 않고 그 김재현 대표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는 이쪽으로 좀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이렇게 잘해봅시다라는 어떤 품을 좀 내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갔겠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소탐대실이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0초만 애청자분들께 시민들께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보당이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많이 있거든요. 더 아픈 손가락의 정치를 하겠다고 더 아픈 데가 없는지 더 어려운 데가 없는지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기도 합니다. 늘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도로에 많이 앉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 함께 앉아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투쟁하는 사람으로만 보여지고 이런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에 대한 어떤 시선을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그런 진심을 넘어서서 또 대안의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댓글창에 역시 빛종훈. 네, 이번에 정말 이렇게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께 평가받고 그리고 지지,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